저는 지금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에 있습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행이 공식 발표된 이후 마크 게이의 발언입니다. 이미 반은 우리 선수라고 생각했었던 근자감 넘치던 리버풀 팬들에게는 다소 씁쓸한 발언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게이 영입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리버풀은 프리시즌에 당한 레오니 부상에 이어 얼마 전 브래들리까지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리버풀은 총 6명의 수비수로 잔여 시즌을 치러야만 해요. 주전 수비수들의 폼 저하를 떠나 뎁스 자체가 너무나도 얇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리버풀은 그토록 가까웠었던 게이 영입을 성사시키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이 마크 게이 영입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게이 영입 실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리버풀은 게이 영입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였어요. 3,500만 파운드라는 구체적인 이적료가 공개되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 개인 협상까지도 마무리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적 시장 마감일 당일에 이적이 전면 취소되게 됩니다. 당시 게이는 리버풀 입단 전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런던의 한 병원에서 스캐너 검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스티브 페리시 회장으로부터 걸려온 것이었죠. 당시 알려진 정황에 따르면 크펠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게이 이적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게이를 내보내면 자신도 팀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마 페리시 회장은 구단에 창단 첫 FA컵 우승을 안겨준 글라스너 감독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리버풀의 게이 영입은 무산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시에만 해도 게이의 안필드행이 단순히 지연된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선수 본인이 리버풀 이적을 간절히 원했다고도 하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자유계약을 통해 영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1년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리버풀의 여름 이적 시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게이 영입을 포기한 이유. 선수 영입에만 8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리버풀은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과거형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경기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센터백들의 부진입니다. 특히 코나테는 지난 시즌 좋았던 폼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리버풀 보드진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예상컨대 리버풀은 시즌 종료 후에 게이를 영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이 본인도 자유계약 선수 자격으로 이적하는 게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 그만큼 주급을 올리기도 쉬울 뿐더러 이적료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맨시티는 디아스와 그바르디올의 부상 이탈로 인한 수비진 초토화를 게이 영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또한 수정궁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이 게이의 이적료를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해요. 어차피 나갈 선수이기는 하니까요. 그렇게 양 구단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협상이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맨시티 소식에 능통한 잭 고원 기자에 따르면 시티가 게이 설득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돈이었을 거고요. 쉽게 말해 게이가 원하는 수준의 주급을 맞춰준 유일한 구단이라는 것입니다. 펩의 존재도 게이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됐을 수 있어요. 펩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 상당수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것은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빌드업 축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펩이기에 게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점인 발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리버풀 구단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리버풀이 게이 영입을 의도적으로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맨시티가 게이 영입을 위해 지불한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 현화 약 39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맨시티와는 달리 자립형 사업 모델을 지향하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FA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선수에게 지불할 이적료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쟁 구단이었던 바이언과 아스날이 발을 뺀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고요. 또한 게이가 요구하는 높은 주급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오피셜은 아니지만 맨시티 이적 이후
이후 게이가 받게 될 주급은 3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액이죠. 해당 주급이 맞다면 게이보다 높은 주급을 수령하는 선수는 엘링 홀란드 52만 5천 파운드, 모하메드 살라 40만 파운드, 버질 반다이크 35만 파운드, 카세미루 35만 파운드, 라임 스털링 32만 5천 파운드까지 단 5명에 불과합니다. 아직 B클럽에서 증명되지 않은 게이에게 30만 파운드를 지불하기에는 팀의 주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스털링 주급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는 올 시즌 리버풀의 상황도 게이 영입을 포기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현재 슬롯 감독의 입지는 그다지 안정적인 편이 아닙니다. 팬들의 여론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만약 시즌이 끝날 때까지 경기력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단은 슬롯 감독 경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새로 부임할 감독 성향에 맞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알론소든 아니든 말이죠. 그리고 이건 솔직히 조금 행복회로이긴 한데 구단이 이미 비밀리에 다른 센터백 영입을 추진 중일지도 몰라요. 예컨대 슐루터백을 두고 도르트문트와의 협상이 이미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수도 있죠. 진짜로 반더벤 영입에 근접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행복한 상상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저는 그럼에도 게이 영입은 놓치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이는 빌드업 능력은 물론 뒷공간 커버에도 장점이 있는 센터백으로서 완성형에 가까운 능력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전술에서도 무난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설령 다음 시즌에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리버풀의 선수단 상황을 보면 게이의 필요성은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놈그 선수 자리는 17명이 꽉 찬 상황입니다. 영입을 위해서는 선 방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추가가 가능한 자리는 홈그로운 한 자리뿐입니다. 그리고 차후를 생각해도 리버풀에는 주전급 홈그 선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물론 주급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결되고 있는 주전급 센터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적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급이 낮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게이만한 센터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버풀이 마크 게이 영입에 실패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리버풀은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박코비 구독자분들은 어떤 선수 영입을 원하시나요? 추천할 만한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박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